안녕하세요. K-팝과 J-팝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피크타임은 남자 아이돌 팀들이 서바이벌 무대를 해서 시청자들의 투표를 받아서 순위를 정하고요. 최종 우승자는 3억 원과 앨범 발매 지원을 받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피크타임의 7화 리뷰를 하겠습니다. 같이. 신곡을 이렇게 무더기로 하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신곡으로 하는 게 재미가 없지만 방송은 저작권 사용도 쉬워지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점이 생겨요. 이제까지 예선 1, 2라운드를 했고 오늘 처음으로 탈락식을 하거든요. 이제 투표로 인한 탈락식이 처음인 거죠. 제가 4팀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 6팀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6팀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방송 입장에서는 계속 많은 팀을 데리고 촬영을 하면 무대 준비나 분량 등이 어려워져서 좀 빨리 줄이는 게 편하긴 하죠. 보이즈 플래닛은 참가자 숫자가 많아서 순위 발표만 2시간 넘게 했는데요. 여기는 투표 결과 종류가 많은 걸로 해서 이걸로 분량을 채우고 있네요. 그러면은 신곡 무대는 다 준비를 하고 탈락한 팀들은 무대에 못 서고 떠나는 그림인가 봐요. 마이크 못 받아서 집에 가는 쇼미더머니처럼. 그래도 이거 신곡 준비를 다 했으니까 나중에 클립으로 채널에 올리긴 하겠죠? 반 정도의 곡들이 그냥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에 곡을 샘플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도 곡을 좀 함부로 다루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어요. 이러면 실제 무대를 하는 곡들도 대충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샘플링을 한다고 좋은 곡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작업이 되게 많아지고. 근데 또 대충 만들 수 있는 단계에서는 또 쉬워졌죠. MVP 베네핏까지 모두 적용이 된 최종 순위 발표만을 결국 다른 것들은 다 정해져 있고 지금 5% 가산점을 받는 MVP만 남아있잖아요. 보컬, 랩, 댄스에서 한 명씩. 제가 이거 저번 주 방송을 끝나고 좀 차분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MVP를 준다면 누구를 줄까?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는 김에 현재 피크타임에서 보여준 개인 능력의 순위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 랩 포지션이 있죠. 이거는 평소 모습이 아니라 피크타임 안에서 보여준 무대로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 활동을 보면 좀 다양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랩 포지션에서는 20시의 로다, 14시의 이강성, 13시의 제이미님이 잘한다고 느껴졌어요. 스킬뿐만 아니라 발성이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20시의 로다님이 가장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5시 오준성님도 이 방송에서는 좋은 랩을 했었어요. 그리고 댄스 포지션에서는 8시의 해리준, 24시의 문종업, 그리고 8시에 또 준서님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8시가 주도한 댄스 무대의 기술적 능력이 가장 뛰어났고 거기서 해리준님이 가장 잘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MVP는 문종업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방송 무대에서는 그런 댄스 능력을 넘어서 무대에서 안무 표현력이 문종업님이 가장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보컬 포지션인데요. 보컬 능력이 가장 좋은 멤버는 23시의 가람, 24시의 김병주, 기본 발성이 좋고 기본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크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양한 범위를 노래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력도 가능한 보컬들이거든요. 여기서는 MVP는 23시의 가람. 사실 여기서 11시에 태환님이 MVP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환님도 노래를 잘하고 이번 무대에서도 잘했거든요. 근데 태환님은 노래를 하기에 타고난 얼굴의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약간 김범수님과 얼굴 골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공간에 딱 받쳐두고 안정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공간의 의지를 많이 해요. 여기서 호흡의 힘이 좀 더 강하면 정말 김범수님처럼 좋은 소리가 나올 텐데 지금은 힘은 작은 상태에서 공간의 울림에만 의지를 하니까 노래 톤이 아마 항상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물론 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피크타임의 무대에서처럼 본인이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짧은 구간만 맡아서 하면은 좋은 보컬이에요, 지금도. 근데 제가 선택했던 다른 보컬 참가자들과 비교한다면 제가 말했던 보컬들은 더 많은 범위를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는 발성이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무대에서는 태연님이 MVP를 받을 만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김에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보이즈 플래닛과도 한번 비교 생각을 해봤거든요. 피크타임도 지금 잘하는 참가자와 못하는 참가자의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보이즈 플래닛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상위권에 있는 멤버들로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실력이거나 오히려 보이즈 플래닛이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댄스 포지션에 해리준, 문정업님을 보이즈 플래닛의 왕즈아워, 천갈로이님과 놓고 보면 피크타임이 더 잘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컬에서도 여기에 가람, 병주, 윤형님을 보이즈 플래닛의 후이, 제이, 유승원님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능력이 좋은 멤버들을 두고 보면 보이즈 플래닛이 앞서기도 한다. 무조건 보이즈 플래닛이 막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다만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 레벨은 피크타임 참가자들이 더 높아요. 보이즈 플래닛은 어쨌든 연습생들이 더 많고 또 외국인 연습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피크타임은 전부 다 경력자인데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연습생들이 많은 보이즈 플래닛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평균 능력이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크타임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팀들이 능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장점이 있는 팀들은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위치에 있는 아이돌 팀들은 실력적으로라도 엄청 어필할 수 있는 팀들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컬 MVP는 14시의 최준성 님이 받아서 14시 팀을 살린 것 같고요. 다른 곳에서 더 인정받으면 되지라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3명 안에 최준성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무대에서도 최준성님이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고 현재 발성도 단점이 많은 걸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너무 위쪽 공간만 신경 써서 밑쪽이 불안한 발상이에요. 댄스 MVP는 제 생각과 같이 24시 문정업님이 받았고요. 8시는 이 안에 있으니까 8시는 다크비가 굉장히 좋은 팀인 게 느껴져요. 룬이라는 좋은 비주얼 멤버도 있고 댄스랑 랩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팀 같아요. 팀 8시로서의 또 한 번의 무대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 숫자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1위랑 7, 8위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네. 1.8배 정도. 랩 MVP는 13시에 제이미님이 받았네요. 그래서 베네핏의 힘으로 13시는 투표 결과가 6위였는데 1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포지션 배틀 시작하기 앞서서 팀 무대보다 개인 무대에서 13시 같은 팀이 유리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네요. 것 같다. 내일부터 갑자기. 그걸 빨리 털어내야 돼. 그거에 빠져있으면 안 돼. 7시는 여기서 떨어지네. 7시가 투표는 3위였는데 이런 첫 번째 시청자 투표에서 탈락을 시키면 3위인 팀을 시청률 생각을 아예 안 하나? 픽과 심사위원 픽으로 두 팀. 글로벌 투표와 심사위원 투표로 두 팀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싱어게인도 원래 심사위원들이 이제 패자부활전에 나갈 추가 합격자들을 정했었어요. 근데 글로벌 투표로 한 팀. 왜 내국인은 차별하는 거야? 이러면 7시와 2시 팀을 구제해 주겠네요. 여기서 너무 인기 팀들을 초반에 탈락시키면 시청률이 떨어질 테니까. 스타일비스! 안녕하세요, ATBO입니다. 팀 5시는 자, ATBO는 카카오엔터가 오디션 방송까지 열어줘서 제작을 한 팀이고 이 같은 회사의 더 보이즈의 동생팀이라고 해서 더 보이즈의 팬들이 데뷔 앨범을 막 밀어줘서 앨범 판매량이 8만 장이나 나왔던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작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도 나갔어요. 여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팀들이 엄청 많은데 앨범 8만 장을 판 카카오엔터의 신인이 카카오의 멜론 뮤직 어워드에 나간 건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 팀이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명 아이돌들의 대결인 피크타임이라는 데 또 참가를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도전이어서 좋은 모습일 수 있는데 시청자들의 투표가 16개의 팀들 중에서 14위예요. 지금 여기에 대부분의 팀은 앨범 1만 장도 넘게 못 팔거든요. 제일 많이 판 팀은 뭐 3만 장 이럴 거예요. 근데 8만 장을 판 화력의 팀이 시청자 투표를 14위를 한다는 게 참, 거기에다가 첫 시청자 투표로 탈락을 하니까 이 방송에 나와서 ATBO가 이미지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 카카오엔터는 어떻게 살리려나 앞으로. 이제 2회차 투표가 시작되고요. 9회 방송까지 누적한 투표로 탑 6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언제나 탈락자들을 마주하는 것은 이런 방송이라는 벽을 지나서 좀 떨어져 있지만 저에게도 슬픈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이 방송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팀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의 예선에서 탈락한 팀들도 있잖아요. 근데 벌써 그 팀들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탈락한 팀들도 보면 이 방송에서 크게 남긴 장면도 없고 뭐 멤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그들의 장점도 크게 기억이 안 남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너무 많아. 예전 같았으면 데뷔를 못할 연습생들도 그냥 모두 다 데려다가 바로바로 데뷔를 시키고 있으니까 실력적으로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색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너무 적어. 요 단계에 있는 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의 내수 시장이 작다고 말하면 항상 세계 6위 음악 시장이 작아? 이렇게 반문이 오거든요. 제 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싱글 한 장을 만드는데 10억씩 투자를 하는 음악 시장이 얼마나 많을까요? 곡 비용, 안무 비용, 뮤비 제작비만 해도 점점 올라와서 이제 10억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팀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6위의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서는 작은 시장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모든 참가자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